안녕하세요. 서울시 무용단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예,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련해 주신 여러 우리 성북구청 있는가요?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거 또 주관에서 하시는 하도경 박사님, 그리고 또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일무와 감계를 두 가지의 작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무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감계는 또 감계대로 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해서 나눠서 오늘은 일무만 하고 마지막 짧게 우리 차기 작품 11월 달에 올리는 차기 작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무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뉴욕 공연은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일무란 작품을 만들면서 아주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생도 무지 많이 했는데, 일단 우리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일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더욱 우리가 만든 일무와의 차별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그 일무를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목차고요. 일무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예요.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호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종묘제례학의 의식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종묘제례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왕들이 그동안의 왕이나 뭐 나라의 업적을 빛내주신 무관들과 문관들한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이 종묘제례학입니다. 근데 거기는 종묘제례학은 악가무 일체예요. 노래, 음악, 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취해준 춤을 일무라고 합니다. 일무는 줄을 지어서 추는 춤이라는 뜻이고요. 그 일자가 그 줄이라는 뜻의 일자예요. 그리고 이 일무는 8명으로 해서 64명이 춤을 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63명 그 자리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들고, 또 동작이 하나 끝나면 또다시 탁 하나 가고 이런 식의 똑같이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민속과 정제를 다 연구를 했는데 일무만 참 재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일무를 또 이렇게 이제 우리 22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위대한 우리 문화유산이 종묘제례학은 2001년도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그리고 550년의 왕실의 제사목으로 완벽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예예요. 중국은 이미 벌써 문화혁명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고, 중국 거랑 우리 거랑은 좀 다릅니다. 문묘는 우리 공자를 위해서 절을 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과 우리랑 뭐 같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묘, 우리나라 왕실에 대한 음악과 춤과 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묘제례학은 왕실 제사 음악이고, 음악을 연주할 때 연결되는 춤의 일무가 다 같이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손 안 댄 곳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세종대왕 한글이 1443년에 됐죠. 47년인가 아마 이걸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그 고려부터 전래된 그 청산별곡이나 뭐 서경별곡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고려 가요 선율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음악이 굉장히 천박하다 느끼셨고, 우리나라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중국 음악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음악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한글 창제하고 남에도 뭐 채말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상소가 일어나고, 중국 걸 쓰지 않고 왜 우리 것을 써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비하시키는 거죠.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반대의 상소가 많았고, 그 세종대왕이 그래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루 동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또 풀어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종묘제략의 제사를 지내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끝내는 못하셨어요. 근데 그냥 만들기만 했어.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이제 썼냐면 연회악이다, 회례악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어서 만든 사람은 아들 세조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굉장히 세조가 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세조 때부터 종묘제략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조대 10년 1464년에 종묘제사에 맞게 편곡하여서 종묘제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일무는 형식이 사실은 이제 2일무부터 시작을 해요. 2일무, 4일무, 6일무, 8일무를 시작하는데 이게 2일무는 사대부의 사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과거급제 하거나 이렇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제사에 쓰는 경우에서 2줄까지 허용이 됐어요. 근데 2줄이라서 이게 이인은 4명인지 8줄이 2줄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설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일무가 있고 그 다음 대부는 조상 대대로 나라의 업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가문 좋은 그런 데가 그 마을의 무슨 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부한테는 4일무, 그러면 4사 16명인지 아니면 4팔에 32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4일무를 쳤고요. 그 다음에 제후는 이제 왕의 경우에 한 줄에 8명씩 6일무 아니면 6명이 6줄로 그래서 6, 46. 그래서 이 6일무까지 우리는 쳤어요. 근데 이제 고종 때 와서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8일무를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8일무를 쓰고 8일무는 천자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중국 자기는 천자로 그러잖아요. 중국 왕들은 중국은 8일무를 하고 우리는 6일무까지 그렇게 해서 이 형식은 2일무, 뭐 4일무, 6일무, 8일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생긴 게 요 양쪽에 그 무구를 들고 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게 문무, 오른쪽에 있는 게 무무예요. 그럼 이제 문무와 요거는 이제 그 제사 지내려고 오는 제관들이 좀 들어오는 그 장면이고요. 그 이건 제사상 차린 거. 그 또 궁금해하실까봐 했는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무는 무용술이 가로와 세로의 줄을 맞추어 자리를 거의 이동하지 않고 추는 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문무를 출 때 왼손에는 약, 오른손에는 적을 드는데 약이 뭐냐면 저거예요. 피리. 그리고 적은 꽁털로 만든 무구인데 용머리로 나무를 만들어서 용머리로 만드는 거에다가 꽁털을 들은 그런 무구고요. 그래서 예, 약은 대나무로 만든 필이고 적은 나무로 만든 용머리에 꿩깃 장식을 늘어뜨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무무를 출 때는 앞에 내주는 목검, 뒤에 내주는 목창을 들고 추는데 우리는 목창을 들지 않고 목검만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검 들고 추는 춤과 목창 들고 춤이 있습니다. 약과 적은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을 상징하며 검과 총은 무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무는 문무대 백관을 위해서 드는 그런 춤이고 무무는 그 위대한 업적을 한 장군들, 무공을 그 공이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춤인 거죠. 요것이 약이고 요것이 적입니다. 그 들고 추는데 요거가 굉장히 맞추기 힘들어요. 진짜 똑같이 쳐야 되는데 막 흔들려서. 그리고 용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꽁털로 되어 있는데 꽁털을 쓰는 이유는 꽁털 자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모양으로 변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선비의 정신, 그러니까 충성이죠. 그 임금에 대한 충정, 변절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포하기 위해서 저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무나 제가 이제 문무는 말고 무무의 동작을 이제 명칭을 주면 이게 다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요 처음에 이건 기립, 기립은 이렇게 쓴 거 기립. 두 번째 이건 합흉, 여기서 이 가운데로 와서 이 오른쪽 손이 위로 올라와서 이게 합흉, 똑같이 점으로 와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건 복파, 그리고 이거는 저 한 발은
점흉. 이건 합흉이라고 했죠. 하나 있으면 점흉이고, 이건 추비, 신비.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가운데 오는 건 복비예요. 그다음 거는 복비. 그다음에 점술.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게 점술. 그다음 뒤로 뿌리니까 후불. 그다음에 이건 신비인데 이거는 타견이에요. 올린 거 타견.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그 정관보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어서 나갈 수 있었다고 된 거예요. 이 정관보도 세종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할검. 이거는 검을 양쪽으로 이렇게 한 거 살검. 그리고 절번. 이 번자는 이 주먹을 구부렸다 해서 절번. 그래서 이렇게 이거 했더니 깃털이 날아갔어요. 다 따오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칭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그다음 이게 제가 이제 요거를 종묘 제략을 한번 6분짜리가 하나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만화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고궁박물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춤을 매번 추는 게 아니고 이게 절차가 쫙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신을 받아들이고 영신을 할 때 그때 한번 춤을 추고 초혼이라 해서 이제 술을 맨 처음 했을 때 그때 문무를 쳐요. 또 두 번째 아헌이라 두 번째 잔을 올릴 때 그때 무무를 쳐요. 그러니까 문무는 앞에 추고 무무는 뒤에 쳐요. 그래서 그거를 추는 것은 별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절차를 한번 만화로 본 게 있어서 재밌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왔습니다. 한번 쳐주세요. 이게 드오 드세요란 뜻이에요. 드오 이렇게 해요. 옷소리밖에 안 들리죠, 근데. 오양친제반 거기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게 문무회가 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국왕이 입장하고 제례가 시작되었다. 줄줄이 제략에 맞춰서 맨 처음 문무를 추고 그 다음에 무무를 추는데 일단은 이제 신을 모시고 하늘의 혼을 불러오고 지하에 백을 모셔왔다 그래요. 지하 백고라는 것처럼 그런 거 이제 지하에서 백을 모시고 위에는 신이라 그러고 백이라 그러고. 패백을 예물로 바쳤죠. 그래서 전패희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패희문 때 문무를 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백 바치고 나서 오신이라 그래서 신이 즐깁니다. 모셔서 신이 즐기고 있는 거죠. 초혼례를 위해서 이제 하죠.
이렇게 초원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무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문무가 시작이 됩니다. 초원 끝나. 이게 문무예요. 되게 약간 저걸 들었죠. 끝날 땐 지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바뀌고 이제 이거는 정대협 지부에 맞춰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아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드오 그리고 나서는 춤을 안 춰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앞에서만 춤을 추고 보내는 송신 다시 바닥에 관지통을 닫고 다시 심장에 모시고 문을 닫고 네, 이렇게 끝났고요. 마지막엔 지오, 들어올 땐 드오, 지오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부 보셨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꼭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세종이 그 할 때 보태평 지무가 있어요. 보태평 지무. 그거랑 그다음에 정대협 지무가 있는데 보태평 지무는 태평성대를 원하는 그러고 정대협 지무는 이제 무공들의 그 무공을 그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예요. 그래서 보태평 지무에 문무를 맞춰추고 정대협 지무에 무무를 맞춰춥니다.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무용단은 이 일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는 이 종묘제례학의 일무만 가지고 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무용의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맞춰 춘다는 컨셉, 그걸 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노력, 그리고 이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를 죽여야지만 하나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늘에 올려서 우리가 뭐 세계의 평화와 뭐 안녕을 위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줄을 지어 춤춘다는 의미만 받은 것이 우리의 일무입니다. 그래서 일무가 뉴욕 갔을 때 그 영문으로 라인 댄스를 해야지 맞는데 라인 댄스는 이미 미국에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라인 댄스가 있고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는 완 댄스를 했어요.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제목이었는데 그게 하나의 춤이다 이것은 라는 뜻에서 완 댄스를 했더니 뭐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완댄스, 일무로 완댄스로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 그렇게 서울시 무용단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일무를 완댄스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묘조례하기 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문이 1막, 2막, 3막, 4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무를 전통과 창작을 같이 합해서 했고요. 무무는 무무의 전통과 창작을 같이 무무와 무무를 아주 조금 해요. 그러니까 무무도 다 하지 않고 딱 5분만. 그리고 문무도 아주 잠깐만. 왜냐면 이거는 뭐 국립국악원이 훨씬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창작은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그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일무랑은 다른 거죠. 이막에서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드릴 정자의 제주 제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제주를 임금님한테 바친다는 뜻의 정제예요. 정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가 다 있는 건데 그 정제라고 하는 무용도 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제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솔로 작품이 춘행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춘행전은 왕 앞에서 유일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미소만 띄고 하는데 이것만 싹 웃으면서 왕 앞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마지막에 그렇게 추는 춤이라서 아주 예쁜 사람이 했겠죠. 그래서 아주 그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춤으로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춘행전을 그러니까 일무라는 그 라인 댄스의 의미에서 춘행전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춘행전을 문무같이 세워서 춤을 춥니다. 이제 여러 명이 24명이 춤을 췄어요. 그럼 말로는 육사입선을 해야 되겠네 생각을 해서 뭐 인원수는 제가 조정을 다 했지만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무를 했는데 중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정제만 할 게 아니라 올곧은 선비의 그 정신 그런 정신을 그 대나무에 빗대서 배나무를 제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대나무랑 같이 있는 그 중무라는 춤을 우리가 5월달에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집어넣었어요. 작년에는 가인전 목단을 했어요. 근데 춘행전과 가인전 목단이 너무 성격이 비슷하고 우리 정자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형식 거진 비슷해요. 쓰는 것도 거진 비슷하고 그래서 그 가인전 목단을 빼고 그 자리에 중무를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여기는 한국이니까 되게 다이나믹한 남자 10명이 나와서 완전히 그냥 빡세게 진짜 실제말로 빡세게 움직이는 그 10명의 작품을 했는데 뉴욕 갈 때는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던해서 뉴욕에 맞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평가를 우리가 안무자들이 모여 머리를 많이 쓰다가 여기는 오히려 한국명을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중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5월달 중무랑 그 뉴욕의 중무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사막은 신일무라에서 일무와 춘행전과 중무 이런 것들을 새로운 춤으로 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장을 시킨 거예요. 움직임의 확장, 공간의 확장 이렇게 시켜서 스피드도 엄청 빠르게 하고 대신 형태, 일무의 형식의 하는 그 모여서 같이 추는 춤과 그리고 일렬을 만들어서 하는 춤에 주안점을 둬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춘행전은 또 뭐냐? 이거는 조선조 순조 때 효명세자가 모친을 40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꾀꼬리를 상징하고요. 꾀꼬리가 이렇게 금슬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꾀꼬리를 상징하고 노란색의 앵삼이라 그래요. 앵삼을 입고 화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오색 한삼을 양손에 끼고 돗자리 화문서이라고 하는 돗자리 해서 거기서만 춤을 추는 동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만 추는 춤이고 그래서 춘행전을 우리가 줄을 맞춰 추는 걸로 해서 컨셉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옷이. 원래 궁중 옷이에요. 이게 노란색 앵삼에 이렇게 화관을 쓰고 이런 그 한삼을 들고 추는데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또 아름다운 그런 춤인데 엄청 느려요. 허리 아파요. 많이 추고 있으면 굉장히 막 아주 족도라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나가서 해야 되고 호흡을 절대 이런 민속 호흡을 쓰면 안 돼요. 민속은 이렇게 많이 떨어요. 근데 정제 그 궁중 그 음악은 절대 떨질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쭉 그냥 나가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민속이에요. 민속일 때 왜 아직도 검건 띵띵띵 이거 있잖아요. 농현을 하잖아요. 정제 농현이 없고 여기 농현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짓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꼿꼿하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예.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정도에 맞춰 돌아가지 뭐 몸을 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춤입니다. 그 중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나무 숲을 연상해서 표현한 작품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남자 10명이 췄을 때는 우리나라 춤 자체의 것을 그냥 에너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춤인데 이게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우리나라 덧배기 춤이라고 했어요. 경상도 덧배기 춤은 어떤 춤이냐 그러면 덩툭 떨어지는 이런 춤이 덧배기 춤이야. 이렇게 훅툭툭 이렇게 안천이 무슨 찰춤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거고 그런 덧배기 춤이고 도살풀이는 이거는 이제 살풀이가 원래 무당 구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살풀이 장단에서 살을 풀어주는 장단이에요. 그 음악 장단이 무용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쓰인 거예요. 살풀이의 의미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수건도 옛날에 짧게 썼는데 그게 이제 미학적으로 점점점 길어진 거죠. 이거는 진짜 긴 살풀이에요. 긴 끝까지 달려요. 그래서 양손을 뻗으면서 추는 춤이에요. 양손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정말 나가면 박수 정말 많이 받는 참인데 이거 도살풀이 춤이에요. 덧배기 춤 약간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덧배기 춤은 그렇게 도살풀이는 그렇게 살풀이 길게 추고 하는데 약간 이거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춤추세요. 이렇게 덩 그리고 약간 목은 빼시고 턱 떨이고 이렇게 떨어지고 쿵 어이 턱 이렇게 추시는데 찾아보시면 되게 우리나라 춤에 멋들어짐이 다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체온력 기본 같은 것도 우리가 집어넣는데 체온력 기본은 선생님들 중에 제 스승님이신데 선생님 중에서 테크닉이 가장 크다 그래야 되나? 호흡을 와 이런 춤이에요. 호흡을 흩다 쿵다 착 아이 꿍 이런 춤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추시는데 그 춤을 추려면 호흡량이 엄청 많이 이렇게 돼요. 호흡 나가도 그냥 훅 이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 왜냐면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나에 움직이거든요. 발레는 하나에 떨어져요. 이분은 하나에 떨어져요. 달라요. 프레파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파레이션을 해서 준비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덩 이렇게 추는 게 최원 선생님 춤이고 뭐 예를 들면 다른지 뭐 한영 선생님이나 뭐 이매방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져 가서 이렇게 다 이어져 가서 춤을 추시니까 춤이 확연하게 달라요. 이 최원 선생님 기법은 많이 나죠. 왜냐면 음악의 그 박자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이분의 테크닉 또 학춤 이게 도포 입고 긴 이 도포자라고 도포가 아니라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러면 도포가 팔랑철렁 굉장히 멋들어져요. 그것도 그때가 제일 멋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 더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모이를 쪼는 듯한 그런 형상도 있고 그런 춤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량 부채도 가는 한량무. 근데 이걸 한 동작씩 우리가 다 뺐어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동작을 뺀 것을 약간 현대적으로 풀어가지고 아주 곱게 춘 춤이에요. 그게 중무입니다. 요게 왼쪽 게 한량무고요. 오른쪽이 학이에요. 예. 일무 특징,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이 뭘까? 이 작품의 특징은 분명히 달라요. 이 작품은 다른 군무들하고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 특징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과 창작이 융합됐다. 근데 여태껏 한국무용에서 전통과 창작을 이렇게까지 합한 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통이면 전통, 창작이면 창작. 전통 창작 중에 전통이 들어가도 변형된 전통이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전통과 창작이 융합됐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모든 장면이 조화로운 군무를 펼쳐져요. 모든 장면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가 다 군무예요. 춤추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옷만 갈아입으면 또 나가야 되고 또 옷 갈아입고 또 나가야 되고 해서 이 지금 거기가 사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옷 갈아입는 시간 한 5분, 6분?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뭐 다른 작품보다 뛰는 그 분량이 많죠. 대개 안무법이라고 해서 그 무용 쪽에 안무법이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펼쳐져요. 그랑빠두디가 발레에 보면은 왜 군무가 있고 그랑빠두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군무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 듀엣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자가 솔로 하죠. 남자 솔로 하죠.
다시 뚜엣하죠. 그러고서 끝나잖아요. 또 다시 군무가 나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한국무용, 창작무용 모든 무용이 군무가 있다가 딱 솔리스트가 딱 나와줘요. 그동안 군무 쉬죠. 돌아가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주인공이 나와서 뭐 뭘 했어. 그 다음에 또 상대 역이 나와. 듀엣 시대. 듀엣 끝나는 데면 주위 뭐 동네 사람 애처로워하는 서너 명이 나와 또 애처로운 춤을 한 3명, 3명, 4명이 춰. 그다가 다시 한번 뭐 또 군무가 한번 펼쳐져. 막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또 다시 군무를 해서 많아요. 2개, 3개. 그리고 뭐 5인무, 4인무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이 일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무. 그러니까 엄청 그 에너지가 많은 그런 작품이고 정말 그 무용수들이 잘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있어. 다 알아. 틀린 거면 다 알아. 다른 춤은 몰라. 틀려도 몰라. 박자 틀려도 모르고 형태가 틀려도 모르지만 이거는 답을 알아. 관객들이 이제 어떤 분은 3번 되면 와서 보시거든요. 그럼 어머 저 사람 어저께 틀렸는데 오늘 또 틀리네. 뭐 이렇게 다 찝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첫 번째 줄에 뭐 3번째 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알아보기 때문에 무용수의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줄을 맞추는 안무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동작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춤을 춘다. 그리고 독특한 주요 색채가 있어요. 첫 번째 흰색, 이막에는 주황색, 산막에는 초록색, 사막에는 또 흰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감을 줘요. 그리고 이 색깔 때문에 좋았어요. 왜냐면 뉴욕에 가서도 제가 사실은 이 일무를 감상을 못했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구 틀렸다면 맨날 체크하느냐고 너 왜 맨날 찍어갖고 너 왜 틀렸어 이거를 계속 하니까 작품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일무 뉴욕에 올려놓고 나서 맨 이제 마지막에 그 모니터 좌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감상만 했는데 그때 뒤에서 보니까 뉴요커들이 쫙 앉았어요. 앞에 여기 못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몰래 찍는 거예요. 이걸 살짝 딱 찍고 또 집어넣고 또 딱 찍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났는데 박수를 우리 한국에서 박수 안 쳤어요. 그래서 왜 박수들 안 치지 했더니 이름을 끝나자마자 박수와 뭐 이런 걸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 박수를 받았는데 한국은 핸드폰 찍느냐고 박수를 안 쳐요. 끝나고 나는데 이 뮤지컬의 영향이야. 끝나고 나면 다 핸드폰만 다 들고 그거 박수를 안 치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엄청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요 색채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복장의 의상과 관이 섬세하게 확장했고 재해석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만한 힙인간이 그 춘행전에 힙인간이 나오는데 그 힙인간을 한 몇 배로 움직인가 이렇게 한 5-6배로 하여튼 크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머 크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확장된 옷을 입고 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트레일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 탭 한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나오네요. 네, 2번. 이거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5월달 공연을 위해서 만든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했던 그 소개를 하려고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영상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어떻게 봐요 또? 네네. 다음 거 보시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거죠. 설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잠깐 우리 일무를 조금씩 좀 약간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시간이 되려나? 되죠? 네. 그러면 요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거 지금 트레일러는 작년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5월달에 했던 작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 이건 어떻게 끊고 어떻게 해요? 네? 이건 끊고만 이래야 되는데 아, 끊어야 돼. 그럼 끊고 또 나가고 호워드 하고 막 이래.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 누르면 이건데 이 화살표로 뒤로 넘길 수 있어. 자, 맨 처음 시작은 시작합니다. 양옆에 이 세트가 기가 막힌 세트예요. 이게 정고원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리허설날 이거 처음 봤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 작품 대박이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세트가 아름답고 정교하고 미니멀해가지고 깔끔 그 자체였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작년에는 권색을 입고 춤을 췄어요. 권색. 근데 올해는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전통입니다. 여기까지 전통을 쳤어요. 이제부터 창작이에요, 이제. 관도 저렇게 굉장히 높이 올렸죠. 이렇게 줄을 형태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통을 약간 재구성한 것처럼 스피드를 바꿔갖고 집어넣어서 형태 바꿔서 집어넣은 거고, 지금은 또 여기 맞서 조금 더 발전된 창작. 중간중간 음악을 뺐고 이게 덩따닥쿵따닥 계속 리피트 한 거예요. 이게 무음악에 맞춰 추는 거예요. 그 집중도가 엄청 있죠. 예. 이런 게 창작에 또 이런 동작들이 창작에 나와요. 또 내년에 또 합니다.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무음악인데 자기네끼리 박자 세 갖고. 예, 예.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 음악이 쫙 나오죠. 이렇게
긴장감을 또 이제 고조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서 음악을 하면서 예계로 했다 이제 형태 변화가 있으면서 예, 또 나오고 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8줄로 세 줄, 8줄로 세 줄, 뭐 네 줄인데 6명에서 네 줄, 그러니까 24명이 할 수 있는 줄을 다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 멋있는 장면 보여야 되겠다. 이거 엄청 고생한 게 이 무대 사이즈랑 그 우리 실제 무용실 사이즈랑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줄 맞춰서 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거 무대에서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것도 가는 사람 에너지하고 이 끝에 사람 에너지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이 쫙 퍼져가니까 에너지 약속을 해요 서로. 박자에 맞춰서 내가 1, 2, 3, 4, 5, 6, 7, 8m 미터에 어디까지 2박 4일 8m, 3m 가고 5m 이걸 맞춰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이 무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고 나가면 이제 무무가 시작이 됩니다. 남자들이 쭉 들어오죠. 이렇게 무음하게 줄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대업지무예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세트가 위로 올라가서 사각을 만들어요. 정사각형 그걸 만들고 이제 여기는 무무가 정대업지무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도 사실은 전통 음악하고는 달라요. 전통 음악 합주인데 우리는 합주를 쓰지 않고 그 중에 골라서 몇 가지의 음악만 집어넣는 선율이에요. 여기 이제 과정이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점슬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이제 여기 전통이라서 이게 다 나와요. 점슬, 예, 이거 하풍, 절번, 내려와서 사각형 만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꾸고 이렇게 또 막 바꿔서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서 이제 창작 시작이에요. 이 칼이 또 맞추기 너무 힘들어갖고 이 라인이라서 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각도가 몇 1cm만 달라도 다 다르게 각도가 나와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는 두고 이건 이제 무술 쪽에서 나오는 그런 동작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모여서 가고 이것도 각도가 다 맞아야 돼요. 간격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볼만하지. 계속 가서 이게 옷 자르기 펄럭이는 게 아름다워서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이거 일렬은 좀 초등학교들 맞출 것 같은데 참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네. 진짜 맞추기 힘든 것이 일무더라고 이게. 엄청 달려가야 되죠. 예, 그래서 뒤로 뺐어요 이렇게. 다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좀 라인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끔 해서 이렇게. 예. 여기서 사실 이렇게 해서 간격이 맞아야 되는데 저기 이제 간격 안 맞은 한 명 나타났죠. 예. 저런 거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술 감독으로서 몇 번째 사람 간격 너무 넓으니까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뭐 이런 거. 웬 사람 들었죠. 많이 앞에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줄 맞춰갖고 그다음 퇴장. 그리고 나서 두 명이 나와서 춤을 춰요. 요것은 이제 옷 갈아입는 시간. 왜냐면 춘행전이 요 음악까지 그러니까 옷은 다 갈아입는데 화문석 깔아야 돼요. 화문석 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걸로 시간이 모자란다 해서 급하게 다시 또 2인물을 집는 거예요. 이래서 탄생된 게 많아요, 장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죠. 이렇게 거기 맞춰서 하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끝났어요. 춘행전. 예, 3장, 2장 춘행전. 2막이죠, 2막. 1막에 1장, 2장, 3장, 4장 끝났고 지금 일문은 솔로가 없어요. 페어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명부터 시작이에요. 한 명을 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두 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요거는 다 이제 원래 오리지널 우리 춘행전의 순서대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씩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다 모였어요, 이제. 8명이 세 줄 만들었습니다. 이건 화전태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화전태. 꽃 앞에서 추는 태다. 그래서 예쁜 춤. 이게 춘행전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이 동작마다. 이게 이제 희빈관 크게 한 거고, 이거 원래 앵삼인데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이거 색깔을 바꾸고, 네. 그 한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 입는 옷 같은 거. 그래서 저거가 안무할 때 가장 늦게 된 안무고 너무 공을 많이 들이는 안무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삼으로 그동안 그 춘행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옷이 이렇게 넓다고 하니까 의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제일 늦게 만들었는데, 이제 의상을 협찬 받아서 우리 의상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연습복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서 3일 만에 안무를 끝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펄럭이면서 담요를 앞에 하는 것처럼 힘을 훅 이렇게 줘야지만 이 사각의 그 선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무용 전공이니까 늘 이게 여기서 발산된 것이 화관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전통을 가지고 새로 만든 신무용 그 당시에 1920, 30대 50년 이때 만든 게 화관무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궁중정제 하던 사람이 1910년대쯤에서 이제 파하자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건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생 같은 데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화관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화관무의 형태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만들면 화관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춘행전, 이 시대의 춘행전 이것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지 고민을 많이 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화문석이 올라옵니다. 예, 화문석이 올라오는 자, 이게 우리는 기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기계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뉴욕 가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석이. 다 똑같이 자기 만들어서 하는. 거기 엄청 비싸고 정말 도도하고, 그다음 이게 이제 싹 나오는데 이게 또 저기 장관이에요. 이게 또 싹 밀려가는 게 이렇게 했던 것이 똑같이 사선이었던 게 가니까 그 힘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 복자가 한문이었는데 우리가 뉴욕 가는 버전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꽃으로 바꾼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한자를 갖고 와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목단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높낮이의 것을 한번 줘봤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적인 감각을 들은 몸짓으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좀 사선 형태와 직선 형태 만들고, 두 명을 이용해 가지고 음악은 이렇게
노래 창가 이거는 이제 그 임금님의 그 임금님 앞에서 저기 이렇게 말하는 노래인데 이게 시예요, 시 다. 이렇게 해서 가갖고 요것 좀. 그래서 여기 라인을 만들고 그다음 여기는 뭉태기로 해서 이렇게 추는 걸 해가지고 이런 요 맛을 한번 내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고 모여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이제 여기서 절대 한국용으로 쓰지 않은 동작을 썼어요. 이런 건 쓰겠지만 이런 어깨를 움직이는 거거나 앞으로 쓰러져서 놓고 비틀면서 골반 내미는 동작. 전통에는 절대 쓸 수 없는 동작이 골반을 제대로 똑바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저렇게 발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 작품에서 이 초록색과 이 보이지 않는 이 자주색의 대비를 좀 보이기 위해서 그런 동작을 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놓쳤지만 이게 몸을 트는 게 틀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이 옷을 입고서는 좀 획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강조되면서 세련되고 오늘 좀 뭐 현대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한번 변형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돌고 이렇게 도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건 초록색만 색깔의 초록색만 보이게끔 해서 저 색동이 보이지 않게끔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날라와서 이렇게 형태도 만들어주고 눌러서 캐논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암호법의 캐논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그 캐논 형식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형태를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치마의 그 한삼의 휘둘림을 가지고 마지막도 요거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보이죠? 이제 뭐였다? 여기서 이렇게 탁 틀어서 내리고 올라가고, 아까 거 리피트입니다. 촬영전이 끝이 났고요. 여기 이제 산막 중무. 이제 시간이 별 많이 없어서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악을 완전히 약간 이렇게 달려가는 음악을 해서 남자들이 달려가는 걸 이렇게 좀 약간 현대병 같은 느낌이 났어요. 이거 다 한국무용 같은 거 한국무용 동작을 사실 현대병으로 다 바꾼 건데, 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작비가 많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있는 옷을 벗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빈약하게 느껴지긴 해요. 이게 의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예, 다이나믹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 페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작이 너무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페어를 못했고, 이 친구는 정말 못하는 우리 인턴이어서 키가 190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역시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이러긴 하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요거 집어넣는데 원래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옷 갈아입기 위해서 이것도 급하게 잘 아시네요. 네, 옷 갈아입기 위해서. 네, 이제 옷 갈아입기 위해서 만드는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옷 갈아입으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정고 씨가 우리가 의상은 몇 분이면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3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절대 3분으로 옷을 왜냐면 벗는 건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벗을 때도 3분이 걸려. 3분 걸리고 옷을 때도 뭐 그러니까 적어도 6, 7분 있어야지만 저 진정을 하고 나오겠더라고요. 그 집어넣은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벽이 밀려서. 그러니까 춘행전에 그 앵삼, 이 그 한삼을 이용해서 흰색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와서 여기 아니 54명. 네, 54명. 이렇게 해서 하고 쭉 나와서 이제 이게 집어넣은 거야. 이게 그 원래는 이거 이거 춘행전에 나왔던 곡이죠. 이 춘행전에 있었던 거를 좀 우리가 번영을 한 겁니다. 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나 요거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제한을 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무가 제한적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제한이잖아요. 이건 팔의 제한을 넣어서 무조건 팔을 안 풀러요. 예. 그래서 팔을 안 풀르고 추는 춤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랑 같은 컨셉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계속 제자리에서 이것도 합니다. 제자리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것만 갖고 추는데, 이 또 춤의 펄럭이, 이 자락의 펄럭임이 또 한 그림 만들죠. 예. 그래서 이 옷이 나왔을 때 뭐 안무자도 그렇고 뭐 또 저기 출연진들도 그렇고 못하겠다고 옷 바꿔달라고 엄청 데모를 했어요. 저한테 춤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달라붙는 옷만 입고 출 거냐, 다른 모양이 나올 것이다, 무조건 입고 쳐라 그래가지고 입고 춘 거예요. 예, 그거를 무용하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안 입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득을 해서 이제 무대에 올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하면 이렇게 하다가 요 컨셉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아까 그 영상에 트레일러에 봤던 이것처럼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춤추면 힘들어요. 남자 에너지랑 여자 에너지랑 다르고 나오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춤출 때 되게 힘들어요. 이거 맞추기. 그래서 이걸 맞춰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춰서 처음으로 여기 다리가 여기까지 터 있어가지고 발을 들면 허벅지까지 보여요. 또 이거 보인다고 또 가리고도 난리들을 쳐서 또 엄청 여기는 다 나와야 돼 다리가, 이래서 거기 다리 안 나오게 하면서 일부러 안 나오게 돌려 입어요 이거를. 근데 그거를 또 이름 적어서 또 다시 돌려 입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진짜 출연진들하고 많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일렬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옷이 확 바뀌죠.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 저고리 같은, 볼레로가 저고리 같은 거에서 나온 그 거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마치 치마끈, 예, 그리고 치마 이런 색깔로 이제 만든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무의 동작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2명씩 나와서 동작을 하다가 무음하게 춤을 추다가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요. 뉴욕 갈 때는 다른 걸로 이렇게 뭐랄까 그 조금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인원수 바뀌었지만 바뀌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것도 음악 시작할 때 또 스트레스 엄청 받죠. 음악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연습을 무지만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일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컨셉이라서, 예, 맞추기도 힘들긴 하지만
다른 작품에서만 일렬만 마냥 했다면 아마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일면만 나와? 근데 이건 일무기 때문에 일렬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남자들 나와서 양옆으로 해가지고 하고 여자 나와서 이제 좀 본격적인 춤이 시작되죠. 창작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건 이렇게 있는 사이 열이 쭉 일렬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주다가 나오고더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추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리허설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지금 3박자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게 너무 5월달 작년에 했을 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좀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음악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4박으로 셋 넷 3박을 4박으로 했는데 작년에 이걸 3박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4박으로 바꿨는데 본 공연 때 바꾼 음악이 안 오고 작곡가가 작년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4분을 잘라버렸거든요. 너무 긴 것 같아서 자르고 이제 박자를 이렇게 뒤에 박자를 앞으로 나오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지옥의 4분이었어요. 첫날 공연 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이 친구 내 얼굴이 하얗게 지옥이었어. 지옥. 4분이란 지옥이었는데 딱 가서 음영하는 분한테 가서 최정 어떻게 이거 어떡할까? 소영이 소영 씨는 어떻게 했더니 어때요? 끊어요? 아니야 끊으면 이거 다 물려줘야 돼. 그리고 이거 신문에 날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단원들이 그 4분을 다 메꾼 거예요. 갑자기 즉흥으로 다 맞추더니 솔로트의 트리오 완전히 뭐 5인무 뭐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그 4분을 다 메꿨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작품 있거든요. 그 음악으로 맞춘 거예요. 어디부터 맞췄냐면 그 옛날에 이거 다 싹 없앴잖아요. 네, 여기 이제 갔죠. 어디부터 맞췄냐면 끝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 남자들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춤을 너무 잘 추는 여자친구인데 자기 이 허벅지가 이제 굽다고 얼마나 자기가 저거 숨겨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야단 맞고 다 틀고 한 거예요. 매일 핀을 꽂고 막 난리를 치다가 여기가 마지막에 정말 겁나게 빠르게 추는 건데 여기는 제가 뉴욕 정말 많이 안 맞아서 4명이 추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뉴욕 가서 내가 2명으로 자르겠다 그랬더니 4명이 밤새 맞춰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쳤어요. 똑같이 또 4명으로. 왜냐면 사람이 바뀌었거든. 뉴욕을 다 간 게 아니라 여기 또 다시 들어와서 나갔기 때문에 많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 들어와서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77에 49, 49명이 춤을 췄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칠자가 우리한테 일어날 칠자가 기세가 좋은 칠자이기 때문에 7일무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대 사이즈도 그랬지만 그런 의미를 두고 7일무로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몰라서 박수를 못 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작품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예. 그냥 여기서 뉴욕에서 바꾼 걸 한번 킨 김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뉴욕에서 바뀐 거는 중물을 중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센터에 데이비드 H 코크라는 그런 그 시어터에서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고 인권센터에 이 극장이 되었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무용 전용 극장. 그러니까 뉴욕시티 발레단이 추는 극장에서 했고 자 요거는 이제 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없네 안 보여. 처음은 똑같이 했고 이거 뭐 엔터 쳐야 되나? 뭐죠? 넘기는 거는 여기 없어갖고. 여기서 안 보이고. 이 상태에서 넘기면 이렇게 넘어. 그냥 이 상태 먹어야 돼요? 네네네. 아까는 뭐 들었잖아. 이렇게 했나? 요거 보시면 크게는 못 가나요? 크게. 네, 빨리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똑같이 가고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대고 말씀하셔야.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칠행전까지 끝나고 나면 중무 있죠? 중무를 바꿨어요. 이렇게. 세 명이서 아주 느리게 이게 아까 말한 항춤과 이 뭐 덧배기 춤이나 이런 것들 기본 춤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만든 춤인데 그거 에너지원을 좀 바꿔서 형태적인 걸 해가지고 만든 춤인 거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엄청 바꿔요. 서울 거하고 엄청 작죠. 서울은 거진 뭐 18m 18m 위치로 했는데 이거는 한 14m 정도? 예. 14m. 이게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음악은 이런 음악이었고 이런 거 최연 선생님 기분 이런 건 이런 이거는 사선으로 와갖고는 이런 건 이제 학춤 느낌 나게 하는 이런 학책 춤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끝 장면. 근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에서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그 뉴요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특별히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끝나고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뭘 또 바꿨냐면 이 춤 끝나고 나서 왜 여자 2명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일모의 문무 처음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스피드를 바꿨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 일모 맨 처음 시작인 것을 스피드 좀 빨리 한 거죠. 뒤로 넘어갔던 것을 앞으로 앉아서 앉히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에머진 상황에서 바뀐 부분들이고 좀 안무적으로 의도 있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거 좀 다시 끊을까요? 엔터치라 했죠? 이제 이거 꺼주세요. 꺼드릴까요? 네. 좀 오래 본 것 같아. 여기 다시 화면으로. 자 끝나서 언론 반응. 이제 그 다음에 서울시 무용단 뉴욕 공연은 완 댄스로 갔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H 코크 시어터 2700서 링컨센터에 있는 거에서 했고 7월 20일에서 22일 3회 공연을 했습니다. 출연 인원은 우리가 54명에서 39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36명 66에 36명으로 치렀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가서는 무대 조건상 7호 35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7호로 바꿔가지고 35명으로 출연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스페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뭐
되돌아 나오긴 했지만 혹시 여기 누가 다쳐서 못할까 싶어서 나머지는 몇 명이 또다시 이거 안 되면 이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체가 다 이걸 알게끔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 그걸 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고 언론 반응 다 내니까 뉴요커가 안표까지 이거는 이제 거기서 언론에서 한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엔 티켓이 안 팔려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텅텅 빈 데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자가 4명이나 가는데 3명인가 가는데 이들이 이제 쓰고 뭐 지네지 집안잔치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가서 도착을 했는데 티켓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정고 씨가 이제 같이 어딜 가는데 큰일 났다고. 토요일 날 사람을 초대했는데 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표가 우리가 200불로 했는데 400불짜리 안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표 장사가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사놓은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연 날은 600불까지 올라갔어요. 티켓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뭐 링컨센터 조선일보에 굉장히 좋게 써줬고요. 그다음에 이거 SBS에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JTBC에서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뉴욕의 상황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라 했죠? Alt 탭하고 그다음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공연실황 매진 행렬 이건가? SBS.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SBS에서 미국 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국 무용 공연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중문화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핫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우리나라 시대의 문화가 우리나라 세계의 중심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는 그게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궁중물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한국 무용 일무가 뉴욕 링컨 센터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 같이 같은 줄에서 같은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이걸 골랐어요. 제가 그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링컨 센터가 처음 마련한 코리안 아츠위크의 하이라이트로 뉴욕 타임스도 주목했고 최고가 티켓이 $190에 달했지만 1,800석 객석이 사흘간 내리 매진됐습니다. 처음에 역동적인 근데 왜 1800석이라는지 모르겠어. 의상의 변화들 또 무대 정고십니다, 이분이. 새롭고 되게 정제돼 있고 가디언은 이건 딴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에든버러 인터넷 요거 한번 볼게요. 뉴욕의 상황. 우리가 만든 트레일러예요. 뉴욕에서 이제 갔다 온 거 이거 얘기하는. 요렇게 요것이 이제 그 데이비드 헉 H 시어터고 이게 이제 극장 내고요. 사람들 와가지고 극장이 너무 예뻐요. 앞에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기분 있죠. 그게 등이에요. 그 공연되면 쫙 켜져 있다가 공연되면 시작이 되면 싹 꺼져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 옛날에 거기 가서 보고 정말 아름답다 했는데 그 무대에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뉴욕 가서 맨 처음에 갔더니 뉴욕에서 중국 애들이 한 2달 전에 시안윈이라고 하는 작품 있죠. 파륜경의 작품. 그 작품을 한 거예요. 2달 전에. 근데 완전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랑 똑같은 거겠지. 말면서 완전히 우리를 개무시를 하면서 그랬었는데 뭐 화문석도 틱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리허설 딱 끝나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친해지면서 화문석을 너무 정성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니? 이래야 되겠니? 막 물어보면서 태도 바뀐 거예요. 들어가면 지네가 먼저 굿모닝 뭐 내가 뭘 더 도와줄까 막 말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스태프들이 자기네가 티켓을 사서 왔어요. 마지막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마지막 공연. 예. 자 이제 여기가 보셔야 돼 이거. 걔네들 반응. 이 여자. Fantastic, I love you. 막 amazing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을 부여안고 이제 이거 꺼주세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이거 또 그다음에 이거 클릭하지 영어. 아니 영어 이거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 여기 요 화면에 어디 갔어 얘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하고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반응들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받고 그다음 뒷이야기 갔는데 그 세 명을 저기 준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단원 28살짜리 어린 단원이 갈비뼈에 부상이 간 거예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공연 끝나고 그 다음 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연 그 다음 날이 공연 날이야. 근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거기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13시간 차이 나가지고 여기가 낮이면 거기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새벽 1시에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공연을 하는 건데 공연 연습을 하다가 그 마지막 공연 리허설 끝나고 10시에 딱 됐는데 감독님하고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온 거예요. 자기는 숨도 못 쉬겠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우리가 준비를 안 했어. 왜냐면 나머지 어른들 다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해줬지 증세가 없는 사람 젊은 사람이니까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못하겠다래요.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뛰는 건 하나도 못하겠고 구부리는 거 못하고 서서 하는 일무 문무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애가 그 무용수가 속해 있는 열을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이건 이제 아무래도 구도가 또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를 바꾸고 사람들을 앞뒤를 이렇게 섰던 거를 이제 두 줄에서 한 줄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걸 바꾸고 그 다음에 한 친구 아파서 한 사람을 마지막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왁구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췄어요. 맞추고 연습을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갔는데 다른들이 긴장하니까 맨날 늦게들 오고 막 쇼핑들 하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9시 다 모인 거예요. 자기네끼리 뭐 하나 둘 셋 넷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한 번 다 하고 1시에 또 한 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7시 반에 공연을 했는데 다 긴장해서는 이제 퍼펙트로 했어요. 저도 눈물이 막 나고 전곳이 뻥뻥 울고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뻥뻥 울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연습을 시키면서 곤란한 게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나? 연습하는 게 맞나? 단원들 지금 나 미워 죽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역시 끊임없는 연습이 정답이었다. 왜냐하면 단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진짜 많이 그 철저하게 자기네들 역할을 더 많이 해준 거 플러스 알파를 해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무용수들이 철저한 컨디션 관리가 정말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떠나기 한 열흘 전부터는 아예 오후만 연습시켰어요. 체력 관련. 그래서 그리고 연습을 2번씩 하루에 2번씩 1시간 그러니까 70분짜리인데 쉬었다가 해서 2번씩 체력을 다 호흡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씩 하는 걸 했고 예기치 않은 부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기상황에서 빠른 판단 어떻게 안무를 빨리 바꾸느냐 이거를 얼마큼 우리의 하고자 하는 안무에 근접하게 바꾸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작품을 성공을 했다는 게 정말 단원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 5월달 상태도 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엘리자베스 기덕은 우리가 11월달에 올릴 새 작품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15년 전부터 계획했던 작품인데 세종문화회관에 제작비가 많이 일무 때문에 다 쓰는 바람에 돈을 못 줘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거에 한 3분의 1밖에 못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엘리자베스 기덕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 기덕은 이제 영국 여자인데요. 1919년 3월 28일에 조선에 왔어요. 왔는데 그때가 3월달이 3.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세운동 했을 때잖아요. 3월달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풍경보다는 인물화를 많이 그렸고 우리나라 풍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21년과 34년에 한국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80여 점 정도 있고요. 있고 30점이 아마 판화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본 작품은 판화였는데 네. 맞다. 맞았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는 요건 이제 그 일본의 화단에 대가를 굽히는 이토 신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상화를 만들었고 이 여자가 이제 30점의 그 판화 만들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풍습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우리나라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거 작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하는 거죠. 저로서는 15년 만에 나의 소원적인 작품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제가 상상한 거를 이상을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스가 마지막에 자기의 필명을 기덕으로 바꿔요.
그리고 낙관도 기덕으로 바꿔요. 거기에 또 감동받았죠, 제가.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 작품을 만들려면 그 장면 만들려면 의상이 되게 중요한데 의상이 만들 돈이 없어서 6점밖에 의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한 점에 의상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거가 이거 플레이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 예, 기덕에 요걸 하나는 플레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가 기덕씨를 아십니까 하는 유튜브에 와 있는 그런 그게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하다가 근데 이게 정말 딱 맞는 기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기덕씨를 아십니까? 여기 가만 있어요. 아 요거 아니요. 아 조선법 기덕씨를 아십니까? 근데 요거요. 예, 요거. 요거 한번 보시면 다 뭐든지.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몇 개만 더 보시고 이제 마치겠어요. 기덕씨를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만 기덕을 생각한 줄 알았더니 이분도 기덕이란 말을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미술 교육. 자기 혼자 영국 독학한 여인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스가 마음으로 그려낸 조선 풍속도. 내가 언니의 엘스펫과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본인이 쓴 1999년 편지고 본인이 쓴 3월이었다. 책이에요. 그 자기 그거를 나레이션 한 거지. 이건 창작이 아니에요. 한국은 깊은 비극에 휩싸여 있었다. 처음에 우리나라 배웠을 때 수천 명의 이거예요. 애국자가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고초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졸지어 행진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도 그런 심한 고통과 구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저항주의였대요. 절대로. 일본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의 아픔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 키스 여사는 1887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시아에서 태어났다. 언니 엘스펫과 형부 존 로브슨 스콧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1915년에 일본에 도착해서 북해도를 포함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그림을 그렸다. 언니네외가 영국으로 귀국하기 전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작품을 그린 그녀가 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때가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8일이었다. 한국에 매료된 그녀는 언니가 영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렀으며 그 후 여러 번 한국을 찾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면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식민지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쁨과 자긍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하게 되었다. 한국은 키스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화가의 명성을 가져다 준 나라가 되었다. 키스도 나의 특별한 한국이라고 말할 만큼 한국을 사랑했다고 한다.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풍경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그녀의 가장 큰 관심은 열심히 살아가는 품성 좋은 한국인의 모습이었으며 그들을 폭압적으로 짓밟는 일본의 야만성에 크게 분노하였다. 한국인의 자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의젓한 몸가짐이다. 나는 어느 화창한 봄날 일본 경찰들이 남자 죄수들을 끌고 가는 행렬을 보았는데 죄수들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그들을 호송하는 일본 사람들은 초라해 보였다. 3.1 만세 운동은 놀라운 발상이었고 영웅적인 거사였다. 그녀는 1936년 영국으로 귀국한 이후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다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1956년 4월 69세로 런던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추모금을 한국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기금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06년 12월 그토록 사랑하던 저 옷이 너무 아름답죠? 푸른 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전이 열렸으며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엘리자베스 키스의 올드 코리아 전시회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 나는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들을 먼저 들이마셨다. 아니, 들이마신다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 안에서 목욕을 했다. 그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
아예 풍경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어 그 느낌을 종이 위에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랐다. 특히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한국 이름 기덕이라는 낙관을 사용한 것도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였으며 진정 한국을 사랑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진심에 애도를 표합니다. 그녀의 한국 관련 작품은 1946년에 발간한 올드 코리아, 더 랜드 오브 모닝캄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강인한 성품을 잘 알게 되었고 또 존경하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간사한 농간 탓에 조국을 잃었고 황후마저 암살당했으며 그들 고유의 복장을 입지 못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일본 말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길을 가다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 옷에 검은 잉크가 마구 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키스는 그림을 그리는 장소와 신분을 차별하지 않았다. 서울은 물론 함흥, 원산, 평양 등 북녘에도 열심히 다녔으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반 서민의 생활상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의 그림에 진지함과 꼼꼼함이 배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 남북한의 풍경, 그리고 우리의 옛 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를 세워놓은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 대부분 아이들이거나 나이 많은 남자들이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구경하는 바람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집에 왔다가 새벽 달기 올 때 다시 찾아와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는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엔터? 엔터 쳐요? 다시. 예. 아, 사실 이 뒤에 또 제가 기덕의 그 그림들을 좀 갖고 왔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 각자 그냥 그건 찾아보시는 걸로 마감을 하시고요. 네? 맨 처음? 그림? 그림 처음만? 그림 다시. 아, 영상으로 있나요? 영상으로 있어요. 예. 아, 오케이. 예, 영상.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나올 때 조선 1, 조선 1, 조선 2. 두 개인데, 예. 이건 이제 영상만 나오는 그런 이 글이 이게 결혼식 하객으로 온 사람의 저 남바위가 저렇게 멋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 초라하고 조바위도 초라했지만 남바위도 초라해서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이거는 과부인데 과부가 그 남편이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본인도 가서 고초를 겪고 나온 지 며칠 만에 그린 그림인데 너무 의젓했대요. 평화로운 거. 이거 나머지는 엄청 길어서 보시면 되고요. 저 비디오로 나갈 때는 들어가요. 네. 끝을? 마무리. 자, 네. 아, 너무 예쁜 그림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 제가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제가 사실 PPT를 10몇 년 만에 처음 받아서 엄청 이거 며칠 동안 밤새서 한 건데 너무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저 강의를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저의 꿈은 제가 한국무용을 하지만 국악이나 한국무용 다 똑같이 우리나라 것을 하는 사람은 약간 천대를 받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오페라나 발레는 돈이 사실 흑자가 나요. 왜냐하면 티켓값이 엄청 비싸니까. 그들은 한 장에 30만 원씩, 적어도 17만 원 이상씩 받아요 돈을. 근데 우리는 5만 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일무할 때는 뭐 그제 겨우 좀 올려서 8만 원 이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거 5만 원씩 팔아도 9천만 원밖에는 솔드아웃이 돼도 돈을 못 걸어요. 근데 극장이 작아서 만약에 우리가 15만 원 정도 하게 되면 흑자가 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국무용이 좀 더 고퀄리티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큰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무용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